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하겠다, 전체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국민의당 내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당무위원회의가 열립니다.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국민의당 내분 그리고 바른정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드릴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부소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 인광기 논설위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무위원회의가 시작됐습니까?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2시인데요. 국회의원회관에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기 전부터 의원회관 바깥 주변에는 지지자하고 반대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몸싸움이 벌어지고 지금도 굉장히 시끄럽고 안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죠.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 내용을 지금 바로 전에 들어왔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75명 중에서 일단 44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성원은 됐습니다. 성원은 됐다. 과반이 들어오면 되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 2달 동안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다. 그랬더니 상당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나왔다. 통합에 대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찬성에 상당수가 찬성을 했는데 그런데 당 내에서는 일부 중진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서 이게 여론과 당론이 달라서 불가피하게 내가 어제 말한 내 신임을 묻는 전체 당원 투표로 해서 합당을 한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거에 나는 백의종군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지금 당무위원 구성은 75명인데 최고위원하고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 의장,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대하는 예를 들어 이상돈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무위원회의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오후에 예정됐던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동영 의원 등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 꼭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표를 향해서 말이죠. 어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끌고 와라. 대표를 향해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국민의당 내부 이제 하나의 정당에 같이 있기에는 힘든 상황까지 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송 실장, 안철수 대표 빨리 참석하시라고 그래. 뭐가 무서워서 의총에도 못 나오나? 의총 소집해놓고 기자회견은 행태가 뭐야, 그게? 어디서 배운 정치야? 비서 실장이 연락하는 거야. 연락하겠습니다. 물었더니 당초에는 참석하시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오늘 자신이 그런 어떤 자신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밝힌 입장에 대해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연락을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송기석 실장님, 안 대표 출석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왜 뭐가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연락 좀 하시라고. 나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연락해서 제가 원내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원총회 장에조차 나와서 설명을 못하는 대표라면 기본적으로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표를 사임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본인 얘기를 떳떳하게 밝히든지. 이런 비겁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거. 와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을 좀. 이정혜 의원님, 말씀 좀 해서. 똑바로 해! 송기석 의원님, 조용하세요. 끌고라도 와야지. 아니, 끌고라도 오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의원총회 현장에서 오고 간 이야기 나눠보니까 적어도 이거는 확실하네요. 정동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은
통합에 반대하고 권은희 의원과 송기석 의원은 안철수 대표 편을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두 분 영상 보시는데 말이죠. 먼저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 이젠 한 식구로 끝까지 같이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분당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인 것 같고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음 대선으로 가는 어떤 가교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이라고 하는 소위 민물에 사는 민물고기예요. 그러니까 호남의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나 어떤 개혁에 대한 지지도 이런 데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나 이쪽 이제 통합파 같은 경우에는 바닷고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뭔가 먹거리가 생기고 판이 갈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호남에서 벗어나가지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념이 조금 다르지만 어떤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도전을 해야 되는데 호남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하는 민물고기가 바닷물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태생적 한계들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분당의 길로 이끌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 교수님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는 바닷고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한다. 네. 호남 지역 중진 의원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민물고기다. 호남에서 떨어져 살 민물 수가 안에서 없죠. 밖에 네. 살 수 없다. 김은석 부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비유에 의하면 보자면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큰 물에서 놀고 싶은 그런 취지인 것 같고 호남 의원들은 일단은 지금 현상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지역구도 아니겠습니까? 지역구도를 계속 지켜야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과거에 안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와 과거의 게임에서는 미래가 좀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안철수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계속 철수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감하게 안철수스럽지 않은 행태를 보이면서 돌파를 하는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철수 브랜드가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르치게 되면은 결국 또 한 번의 철수가 되면서 결국 대권으로는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와 기로에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는 원래부터 안 가려고 작정을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3시간 전에, 그러니까 2시 의원총회가 잡혀 있는데 그보다 한 3시간 전에 스스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안 가려고 이미 가봤자 더 이상 논의의 진척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명분으로는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나는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안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건 이제 명분일 뿐이고 이미 안 가려고 마음을 먹고 기자회견을 이미 한 상태죠. 그러니까 어제 의총 같은 경우는 26명이 시작해서 16명으로 끝났거든요. 10명이 중간에 나갔으니까. 결국은 거기가 의원총회라기보다도 반대파들의 통합 반대파들의 강력한 성토장이 됐었죠. 예. 3시간 내내 성토장이었었습니다. 예.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안철수의 맹비나 이런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한 식구였고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당 돌풍을 함께 일으켰던 정치인들이 이제는 서로가 제각각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변인들이 어제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거든요. 대변인도 그냥 대변인 있고 수석 대변인 있고 여러 명의 대변인이 있는데 대변인이 말이죠. 하나의 의원총회 안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데 대변인끼리 사실이다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사상 초유의 엇갈리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안건으로 산정되지도 않았고 의결 정객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의총의 의결 사항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변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변인으로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미 의원이 말한 게 그러면 의결된 사안이라는 건가요?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조용하셔요. 자, 지금 김수미 의원님하고 지금 말이 엇갈리는데 의결이 된 건가요? 의결이 된 겁니다. 의결 안 됐잖아요. 헛소리 하고 있네, 씨. 말 조심합시다. 비켜주세요. 의결 안 됐잖아요. 의결이 됐습니다. 대변인으로서 보고 들은 걸 객관적으로 전달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만큼 당내에서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뭐 불신임 이것이 의결됐다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변인들끼리 말이 다릅니까? 이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3시간 동안 하고 나면은 관례적으로 끝나고 나면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밖에 이제 기자들이 쫙 진을 치고 있으니까 기자들에게 비공개 회의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거를 이게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 대변인이 2명이에요. 당 대변인이 김수민 대변인하고 김경진 대변인 이렇게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김수민 대변인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 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됐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전당원 투표 제한은 당헌 당규 위반이다. 1. 2. 일방적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 안철수 대표의 불통을 엄중히 규탄한다. 4. 분열 유도한 안철수 대표는 자진 사퇴하라. 5. 호남 정치인을 구태로 매대한 발언을 사과하라.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논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경진 대변인입니다. 거기는 통합 반대예요. 무슨 소리냐. 의총에서 이건 의결됐다. 그러니까 논의된 게 아니고 의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이 무슨 소리냐. 의총 마지막에는 16명, 그러니까 39명 중에 절반도 안 되는 16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의결사항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철근 당대변인이 또 있어요. 원내대변인 말고. 예. 당대변인이. 자리에 지금 앉은.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통합 찬성파예요. 예. 그러니까 의결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결국은 원내대표인 김동철 원내대표를 한 10분 뒤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달라 했더니 중도파인 김동철 대변인이 중도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도스럽게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의결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총의를 모았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그냥 두루뭉술이하게 총의를 모았다. 의결된 건 아니고 총의를 모았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다 보니까 말이죠. 옛날 역사 시간에 배웠던 임진왜란 전에 우리나라에서 2명의 사신을 일본에 보내서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관상을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 보고 와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변인들마저 이런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은 이제 도저히 저 분열된 틈을 이렇게 메꾸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누구나 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인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분야, 그게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대편의 이야기들은 곱지 않게 보이는 거고요. 자기랑 생각이 같은 쪽의 이야기들은 더 그게 귀에 크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인들이 거기서 나온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와가지고 서로 이게 뭐 형식적으로 의결이 됐니 안 됐니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중간에 쓴 김동철 원내대표는 총의를 모았다 그러면은 그 뭡니까? 그거는 결국은 거기 모인 현역 의원들의 다수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비토를 한 거예요. 사퇴하라, 물러나라, 나가라 이 얘기를 한 거고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나가려면 니들이 나가라. 이미 이제 서로가 그런 상태에서 이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말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뭐 이미 두 가족이라고 봐야죠. 예,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말이죠. 국민의당 현재 내부 사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총선 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 지키지도 못하는 오합지졸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어떤 시각,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예. 그
받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지도가 거의 절대적으로 민주당에 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의원들은 그 전에 내보냈는데 그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받으면은 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은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호남은 거의 90% 이상이 육박하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득이 없다. 그런데 결국은 제3의 영역에서 호남 의원들이 지켜주는 게 전국 운영에서는 도움이 된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호남 의원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것이 결국 갈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털고 중이 저리 뭐 싫으면 중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 데도 없으니까 결국 저를 장악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거고, 최소한 적장에 이렇게 취해서 투항을 하는, 아군의 장수를 취해서 투항을 해서 그 공적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은 들어갈 데도 없고 나올 데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전당원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총에서 그런 의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권한이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인 거죠. 의총에서 대표를 규탄하고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런데 그 상위에 있는 지금 당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당무위원회에서 투표를 하자라고 하면 의총은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연말에 있을 전당원 투표에서 오케이, 그렇게 가자라고 하면은 의원들은 참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말이죠. 네.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 얘기를 좀 시청자분들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왜 통합을 추진하고, 호남 지역에 있는 중진 의원들, 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의원들은 왜 통합에 반대하는지 그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게 보입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당장의 지방선거라든가 앞으로 2년 6개월 뒤에 있을 총선보다도 더 멀리 가 있는 대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6년 전에 정치판에 뛰어들 때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수없이 대권 도전에 했다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 뒤에, 그러니까 약 4년 반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 이 상태로 가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걸 본인은 수차례 느껴왔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전패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호남도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은 한두 석 건질까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아주 안 좋게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고 나면은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차라리 내가 합당을 그 전에 해서, 두 사람들이 바른정당도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반대로 또 바른정당도 역시 11명이 남아있는데 지금 유승민 대표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차 탈당파들이 지금 이달 중순까지 어떤 것을 확실히 보수 연합을 해놓지 않으면은 우리도 또 추가 탈당을 하겠다고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당들의 대표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수를 던지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일 거고. 대권 플랜의 일환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대선은 오히려 중도 진보, 중도 개혁 이쪽에서 또 도전을 했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중도 보수 쪽으로 좀 올라가겠다. 프레임을 이쪽으로 상당히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럼 호남 지역 중진 의원들은 지금 호남에서 그쪽에서 계속 커왔고, 저기 굉장히 반대하는 거죠. 불만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사람들은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민물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호남 의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거는 일부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은 당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정체성은 지금 보수하고 가장 틀린 부분이 안보 분야예요. 안보 분야에서 김대중 정신, 이른바 김대중 정신에 우리는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데 바른정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하고 합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적폐 세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렇죠. 있죠. 바른정당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회창, 박근혜 두 사람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적폐 세력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적폐 세력과 어떻게 통합을 하자고 하느냐. 안철수 대표 제정신이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 어제 이 시간에는 의원총회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의원총회도 끝났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통합 전당원 투표제 제안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바른정당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개혁 세력의 결단을 환영하고 이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개혁의 길을 같이 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개혁 연대를 성공시키기 위한 바른정당의 교섭 창구를 즉각 만들어서 국민의당과 협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예. 같이 가겠다, 개혁연대다. 김우석 부소장님. 네. 유승민 대표는 이번 통합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개혁연대다. 네.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공통 분모를 찾는 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제3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양극단에 대한 굉장히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도 제3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교섭단체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지금 전국 운영에 있어서는 양극단은 있는데 중간에서 제3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당에서 시위는 일단 당겨진 거예요. 당무회의에서 그게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화살이 출발하는 거고 결국 바른정당에서 그걸 받아줘야 하는데 바른정당이 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 관역이 오는 출발을 했을 때 관역을 잘 맞추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결실을 만들어야지 국민의 입장에서도 편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가 반응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양극단보다도 제3의 카드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을 부응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있는 것을 잡은 것이 지금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개혁연대라기보다는 생존연대라고 부르게 저는 좀 맞다고 봐요. 생존연대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박 교수님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새로운 보수를 보여주겠다고 기치를 내들었는데 그걸 보여주기도 전에 절반이 흡수돼서 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럼 지금은 뭔가를 또 새로운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미니 정당, 그러니까 20석도 안 되는 미니 정당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아야지 새로운 보수가 뭔지 보여주고 그걸 입증을 해야지 향후에 대권에 도전을 하든 뭘 하든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흡수되느냐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살아남느냐. 근데 그 독자적으로 살아남기에는 지방선거를 넘어갈 수 없으니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구명정을 같이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에게는 새로운 바다로 가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먹거리를 창조하는 거라면은 유승민 대표로서는 일단은 살고 봐야 된다. 지방선거를 넘어야지 그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대표에게 이번 통합 플랜은 생존연대다.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 의원 국민의당의 또 다음 전남지사 출마도 이미 공언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말이죠. 네. 참 기막힌 비유를 했어요. 구멍가게 두 개가 핀다고 해서 대형 슈퍼마켓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기자회견만 하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아니라 도철수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박지원 의원 그 생각 평소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현재 지금 6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네. 전남지사에 대해서 이미 공언을 해놓고 지금 사실상 목포보다도 더 많은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찾아보면은요. 오히려 목포보다도 강진, 여수, 해남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이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것은 나는 이제 전남지사로서 한번 해보고 정치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바른정당과 합당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합당 쪽에 가가지고 그쪽에 후보가 된다?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남의 정서가 바른정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정당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쪽에 후보로 나오면은 과연 표를 지금 상황에서도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촌철살인으로서 한마디씩 던진 걸 오늘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인용을 했대요. 2개 합친다고 구멍가게 2개 합친다고 해서 대형마트 안 된다고 하는 박지원 대표의 말이 적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로서는 현재로서는 아마 절대로 반대할 겁니다. 예.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대표는 돌이켜보면 말이죠. 불과 반년 전인 지난 대선 때 정말 둘이 손잡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사이고 그때 사이가 참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아침에 박지원 대표가 회의 때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이른바 천병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개월 만에 두 사람이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됐다. 이것이 정치의 한 단면일까요? 같이 했던 사람과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 정치인들이 본질을 보여주는 게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제 그런 지역의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건데 지금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호남지사 그러니까 전남지사를 나갔을 때 국민의당으로 나가는 것과 바른정당 통합으로 나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득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밥그릇 싸움인 거죠. 말 그대로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념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사실 대화 자체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지금 앵커가 물어보셨던 대선 때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서라든가 지향하는 점이나 이게 맞아서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로서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였던 거지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생각하는 거나 추구하는 바가 같았던 건 전혀 아니었죠. 예. 박지원 의원은 최근에 부인이 또 큰 수술을 받아서 그 부분이 또 기사화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날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이었는데 잘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던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대표 끝내 갈라서게 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 특히 유승민 대표야말로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유승민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이제 국민의당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를 저희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주시를 하고요.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통합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 부분 제일 걱정했고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좀 지켜보죠, 뭐. 예. 왜냐하면 국민당 내부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같기도 해서 저와 바른정당 스스로 한 번도 적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늘 뭐 개혁 보수를 주장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보수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 제일 앞장서서 주장해 왔는데 저는 보수든 진보든 뭐 적폐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보고 적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동안은 제가 반응은 안 했습니다만은 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통합하는데 어떤 원칙 같은 걸 세우는 것이 뭐죠? 오늘 일단은 오늘 밝힌 걸로 대신하고 더 구체적인 거는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바른정당은 통합에 전체가 다 찬성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전체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탈당으로 갈 거냐, 자유한국당으로 흡수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국민의당에서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합당을 추진하느냐,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안철수 대표는 지금 과거에 문재인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부에서 좀 굉장히 쪼그라들긴 했지만 지금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걷는다는 건 어떤 뜻이고 유승민 대표는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는 건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 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작년 총선 전의 그 과정이에요.
당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 의원들이 떠난다라고 할 때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잘 봐왔는데 호남 의원들과 손잡고 대선에서 굉장히 실패를 봤어요.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름대로 독립해서 서가지고 대선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이 있을 테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합이 흡수냐 아니면은 혼자 남느냐, 아까 박정환 교수 말씀하셨듯이 생존이 중요한데 생존은 혼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손을 내밀어주는 거를 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길은 어떤 길이 불확실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거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테고, 결국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어떤 이념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런 비전이 결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어가지고 이런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을 설득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낸다라고 하면은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명분 있게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연말까지 과정이 그런 아주 디테일한 전략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 가는 거죠. 바른정당 의원들은 지금 11명인데 모두 일단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의원들의 속내까지 정말 통합에 찬성하는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지방선거에서 당사자들이니까요. 예. 당사자들은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교수님, 네. 오늘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외국에 나갔다 귀국을 해요. 손학규 전 대표 상임고문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그 두 당이 통합을 하게 된다면, 사실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전면에 나서기면은 어느 쪽이 좀 흡수하는 모양새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의 정신을 살릴 수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보수에 있다가, 소위 이제 진보로 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중립적인, 어떤 그 중도적인 정책, 그다음에 뭐 전역이 있는 삶, 이런 향후 국가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념적에 있어서 또 양쪽의 경험을 가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앞으로 통합이 된다면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고 봐야죠. 예, 지난 대선 이후에 처음에는 소설처럼 생각됐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통합 논의, 본격적인 급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지난 7일에 이달 초에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속닥속닥 작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기자들이 올려놓은 카메라의 마이크에 소리가 다 녹음됐다. 이때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는 통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 보여드리면서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냥 9,500명 아래선으로는 막았는데 문제는 그 3천. 여기 다 녹음도. 그러네. 그러네. 그거 하나씩 차근차근 해갑시다. 여기 어차피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하시고, 좀 시간 좀 한번 지나서 언제 또 한번 제가 연락드릴게요. 댓글로 드리면. 예.